잔인한 가을 전세난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지금 전세금 상승세가 대단합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민들 어떻게 해야 이 전세 대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장동엽 선임 간사 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 간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전세 구하려 해도 마땅한 물건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들이 들려오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 지금 기존에 있던 전세들이 뭐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인데다가 네. 또 지금 계절적 요인까지 있어서 예. 이사철 맞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서울 지역 매매가 대비 전세값 나타내는 전세가율도 70%를 이미 넘었고요. 또 수도권 평균 전세값도 2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세난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합니까? 예, 우선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네. 대체적으로 지금 그 주택 매매 시장 활성화에만 지금 집중되고 있거든요. 예. 기존에 사실은 전월세 정책이라고 발표된 것들도 상당수 이미 후퇴해서 예. 그 실체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서 예. 매매 시장을 띄우기 위해서 이제 전세나 그 매매 시장을 띄우기 위한 방법으로 사실은 전세 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가 좀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대책 그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대출 여건을 좋게 해서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해서 시장도 살리고 또 전세난도 잡겠다. 그런 의도였지 않습니까? 예.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우선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전세에 대한 대출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전세값을 안정화시키면서 뭐 주택 매매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는데 네. 전세 수요는 많아지는데 오히려 전세 수요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금 정책 방향이 가고 있어서 결국 그러니까 전세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전세 대란을 스스로 정부가 불러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여전히 높고 또 전세 수요는 매매로 전환이 되지 않고 뭐 이런 문제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전월세 시장 상황이 나빠진 게 아니다. 임차인들의 웰페어 그러니까 복지도 나빠졌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우선 그 서승환 장관께서 너무 지금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오히려 정부가 지금 전월세 시장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게 아닌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그 지난 8월에 이어서 이달 15일에도 지금 추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놓고 지금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을 더 부채질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정부가 오히려 지금 전월세 대란을 부추기는 모양새가 아닌가 보고 있는데요. 우선 그 기존의 이제 전월세 대책들은 사실상 지금 실효성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지난 9월 1일에 이제 DTI LTV 규제를 푼 다음부터 가계부채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또 그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전세금 받아서 그냥 은행에다 놓고 있느니 차라리 그냥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왜냐하면 집주인들 빚을 내서 집을 산 분들이 상당수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라도 받아 사실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이 오히려 지금 전월세 대란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양상이죠. 지금 보면 동전의 양면 같기도 합니다. 이게 정부가 지금 주택담보 인정 비율, 또 총부채 상환 비율, LTV, DTI 전부 다 풀지 않았습니까? 완화했죠. 또 은행 금리도 낮춰서 이 매매 시장에는 좀 이 분명한 호재 같기도 한데 오히려 전월세 시장은 더 좀 악화되는 그런 양상이고요. 지금 그 수요 공급 부족을 또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현재 어떤 수준입니까? 지금 공공임대주택 정책도 사실은 공급 정책은 실종돼 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진단일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원래 당초 정부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 됐던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도 원래 뭐 2017년까지 총 14만 호를 건설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었는데 네. 지금 집권 2년 차인데 올해까지 승인된 사업 주택 숫자가 2,259호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예. 사실상 이 행복주택도 뭐 기존의 다른 여러 가지 경제민주화 공약처럼 네. 공약 이행 의지가 의심되는 상황이고요. 또 지난해 말에 지금 정기주택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네. 여기서도 이제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을 뭐 연 11만 호 수준까지 공급하겠다. 네. 공공임대주택을 그렇게 밝혔었는데 지금 뭐 공공임대 리츠라는 방식으로 그 공급하겠다는 계획 이외에는 사실 지난 그 2월에 발표됐었는데요. 예. 리츠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식 이외에는 부동산 사실은 투자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또 예. 민간 리츠까지 해서 이렇게 주거 안정 대책을 네. 마련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것도 이제 지금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전월세 시장 안정위에서 그 인상률을 좀 상한선을 정해두자. 그다음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신 거죠. 이게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뭐 사실상 지금 전월세 인상률에 대해서 법적 규제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월세 인상률을 적어도 뭐 그 물가 인상률 수준으로 맞추거나 예.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제 위임하도록 해서 지역의 현실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 장치를 두자라는 거고요. 그 이상 못 올리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5%면 5%, 뭐 4%면 4%.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사실 9%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에서는 그게 제대로 규정돼 있지 않아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임차인들이 이제 임대인들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뭐 이제 법적으로 좀 강제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예. 국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 왔는데 지금 정부 여당은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어서요. 좀 더 진지한 토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오늘은 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장동엽 선임 간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